관련 종교단체의 교인 약 9천 명 전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자가격리와 시설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확진자가 52명 늘었습니다. 그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41명이 늘었습니다. 나머지 확진자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최근에 대구를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KBS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숫자부터 볼까요? 네,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가 그러면 이제 100명을 넘어섰고요. 111명이고요. 그중에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분들이 98명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인데요. 지금 네. 신천지 교회 관련된 분이 89, 그러니까 98명이고요. 네.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 관련된 분이 지금 14명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추가적인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이제 경북 지역에 이렇게 해서 많이 다수 환자가 지금 발생했고 네. 전국에서 뭐 충남, 충북, 뭐 서울 뭐 곳곳에서 지금 한두 명씩 계속 환자가 오늘도 확진된 상태입니다. 네. 사흘 동안에 126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또 발표가 오후에 그렇습니다. 또 추가 확진자가 네.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환자 발생이 지금까지는 52명이지만 오늘 하루만 아마 더 추가가 되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네. 지금 전망됩니다. 저희 KBS는 재난보도 준칙에 따라서 지나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보도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래도 참 무섭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때 4,400여 명, 처음에 네. 1,000명이라고 했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수조사하니까요. 신도분들 4,4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좀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중에 544명이 이제 유증상자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네. 뭐 정확하게 확진 판정을 받은 그분들이 것은 이제 아니고요. 내가 조금 발열 증상이 네,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네. 아까 말씀하셨던 4,475명의 신도가 다가 아니고 또 네. 추가로 받은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 총 신도 수는 9,300명 정도가 지금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사 대상, 검사 대상이 4,400여 네, 명인가 그렇습니다. 보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건 이 신천지 이 교회 특이한 예배 방식이나 소규모 모임을 자주 하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네. 일단은 지금 이 교인들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왜 400여 명이 네. 전화도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래도 이제 연락이 대부분 다 닿아서 현재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건 57명 정도로 좀 파악되는 상황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신천지를 그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게 그 종교의 특수성 때문에 검사가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부분도 들어볼까요? 자기네들이 신천지인이라는 사실을 감춘다든지 또 신천지의 그 교육을 하는 장소가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감추고 포교를 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에게는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조차 감추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내가 거기 갔다 왔어 그럼 내가 신천지인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명단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는 거는 결국은 신천지의 거점과 신천지인들이 파악되는 건데 신천지에서는 그걸 밝히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의 그 존재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이 교회의 예배를 보는 집회를 하는 장면도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밀착해서 예배를 보는 네, 방식이다. 맞습니다. 굉장히 좁은 공간에 지금 위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일단 바닥에 다 저렇게 이제 무릎 꿇고 네. 굉장히 많이 붙어 있죠. 저 상황으로 규모도 어떤 네, 예배당 굉장히 같은 큽니다.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우리가 비말 감염하면 한 2m 정도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고 밀폐된 공간에 다닥다닥 붙은 상황으로 물론 저렇게 예배 보는 방식은 뭐 종교의 자유 영역이니까 그걸 저희가 왈가왈부한 건 물론이고요. 네. 아니겠습니다만 네.
일단 저런 예배 방식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는 것도 네.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감염원을 처음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관심 있었던 게 31번째 환자인데 그 환자가 언제부터 발열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아직도 쉽진 않아요.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네, 그렇습니다. 일단 31번째 환자가 대구에서 아마 첫 확진 환자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마 발열이 난 건 아마 2월 8일쯤으로 지금 알려져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이 대구 교회를 갔다가 확진은 2월 17일인가 나왔죠. 그렇죠. 확진은 네. 2월 17일이고 아마 그 사이에 입원 새로 난 한방병원에 입원 중에도 교회를 갔다가 한 2차례 정도 다녀온 걸로 지금 네.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31번째 이 환자가 슈퍼 전파자냐 이런 개념보다는요.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 확진 환자를 다 따져보니까 지금 98명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처음 시작했다라고 추정하기보다는 이분도 이게 다른 분에게 예, 또 감염될 수 감염됐을 있기 있죠. 때문에 네. 그 슈퍼 전파된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슈퍼 전파될 수 있는 아까 방금 네. 얘기하셨듯이 그 밀폐된 환경 그런 환경들에 더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건당국에서 지난달 31일에 네, 청도에서 네, 청도 대남병원에서 신천지 교주분의 형님의 장례식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온 신천지 교도분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감염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사실을 보면 공교롭게 신천지 교회가 중국 우한에 교회를 맞습니다. 세웠더군요. 네. 일단 국민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우한에 이제 신천지 교회를 설립했다라고 나오고 이건 이제 신천지 그 홈페이지에 교회 쪽의 있는 홈페이지에서 것입니다. 저희가 네, 해외에는 워싱턴 캡처한 DC 겁니다. 교회, 우간다 교회, 또 이제 중국 우한 교회라고 딱 나오는데 네. 뭐 우리가 다른 것처럼 코로나19에 지금 발원지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혹시 저곳에서 온 뭐 또 다른 신도가 저 장례식에 참석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전파가 시작된 사실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지금 감염자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기에서 시작이 된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는 나오고 뭐 있습니다만 개연성 있는 거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일단 맞습니다.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네. 이 31번째 환자가 결국 본인이 진술한 거 외에 GPS를 추적을 했더니만 네. 청도를 다녀왔다는 걸 이제 방역 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청도 대남병원에 지금 확진자가 거기서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기를 다녀온 걸로 알았는데 네. 거기는 안 다녀왔다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청도를 간 사실은 휴대전화 GPS에 이용으로 나와 나왔는데 있는데 장례식장은 안 간. 장례식장하고 대남병원은 안 갔다 간 오지 걸로. 않았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은 그 청도에 있는 다른 그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역 당국은 처음에 이 31번째의 연결고리, 31번째 환자가 사실은 이 청도 대남병원에 가서 그쪽에 어떤 전파의 어떤 고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병원을 안 갔기 때문에 그 청도 지역에 어떤 특수한 환경들, 청도 지역의 어떤 신천지 교회에 관련된 또 어떤 다른 또 제2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지금 심층 역학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당초에는 그렇게 알려졌었습니다만 영수증 같은 것들을 다 공개를 하면서 이곳에 가지 않았다고 했으니 네. 31번 확진자가 이곳을 통해서 지금 이 신천지 교회까지 전체적으로 감염을 시켰다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아직 이런 그 생각이 가운데 나오는 연결고리가 안 네,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오늘 신천지 교단을 책임지는 총회장의 입장이 나왔던데 그것 좀 볼까요? 네. 네, 총회장님의 특별 편지라고 나왔는데요. 근본병의 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마귀의 지심을 압니다. 하나 당국의 지시에 협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지금 병마로 인한 피해자는 신천지 성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저것도 역시 뭐 종교를 믿는 분들과 그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니까 네. 저희가 왈가왈부하게 그렇습니다만 저 내용 중에 저희가 꼭 이제 지켜줬으면 하는 건 네. 아까 언급하셨던 것처럼 신천지 교인들이 신천지 교인인 것들을 스스로 알리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당국에 지금 이런 방역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국의 지시에 협조하라는 네. 신천지 총회장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도와 교육은 통신으로 당분간 모임은 피합시다라는 메시지도 함께 있습니다. 대남병원으로 다시 가볼게요. 간호사 5명이나 확진받아서 우리가 병의원에서 이렇게 의료계 집단 감염이 처음인가요? 네, 오늘이 그렇죠? 첫 확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도 대남병원에서 지금 14명의 확진자 중에서 이제 의료진 16명입니다. 16명 환자가 11명, 죄송합니다. 맞아요. 의료진이 예, 5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
의료 관련 확진자, 간호사 5명이 처음 이제 확진된 건데요. 네. 사실 의료진 감염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도 대남병원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이 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청도 보건소도 같이 있고요. 아, 그래요? 또 그리고 요양원도 실버 그 타운이 같이 한 건물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통로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 감염 여부가 지금 네. 조사 관건이고요. 사실 의료진 감염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환자들에게 그 바이러스를 갖다 옮길 수 있기 다른 때문입니다. 환자들에게. 근데 네. 보통 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경증일 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지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그리고 입원하신 분들 네. 이런 취약계층에게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환자분들이 중증으로 갔을 때 사망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에 감염 방역 상황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그러니까 감염이 됐다고 해도 보통 사람이 감염된 것보다 이분들은 또 다시 어딘가 진료를 하면서 만성 질환자나 고령의 질환자들을 맞습니다. 만날 테니까 그렇게 더 위험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사망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대남병원에서 나왔고 63살의 남성이고 오랫동안 폐질환을 앓았다. 10여 년 넘게 폐질환을 앓았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은 됐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방역 당국이 어저께 이 첫 사망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망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좀 전에 그 방역 대책본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폐렴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진됐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사망일 것으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다만 여지를 좀 남겨뒀는데요. 네. 그 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코로나19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시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의료시설이나 인력 문제, 의사분들 문제, 뭐 장비 문제, 뭐 대구 지역 어제 문 대통령도 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네. 했지만 네. 어떻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네. 대구는. 일단 대구의 음압병실이 50여 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것도 벌써 다 동났다면서요? 찼죠. 네. 그러면 유기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도 이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네. 또 가장 큰 문제가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 병원들은 사실상 폐쇄 조치가 되니까 다른 아픈 분들이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권영진 대구시장도 그렇고 네. 대구에 대한 지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총력 지원을 할 텐데 정부나 심지어 다른 지자체도 지원을 엄청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한 특정한 지역에서만 대구를 직접 다녀온 이재갑 교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구에 사실 내려갔다 왔고요.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이제 코로나19 감염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병원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거의 웬만한 이제 병원급 의료기관들이 대부분 환자들이 다 지나간 상황이어서 지금 진료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응급실이 폐쇄됐거나 이런 데가 지금 상당수가 있거든요. 현재 선별진료 업무를 과감하게 늘릴 수 있도록 시설적인 투자랑 인력적인 투자가 지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대량 환자 발생이 되는 상황에서 군병원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지금 이제 동원해야 될 때가 됐고요. 정부가 오늘 대구와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지만 전염병 위기 대응 수준을 심각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심각 수준으로 대응하겠다 네. 이렇게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이제 하면서 사실 네. 대구나 경북 지역의 의료 시스템의 어떤 마비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고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음압병실이 지금 부족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 주셨듯이 50개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더 많은 확진 환자들이 나오면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송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지금 고려가 네. 되고 있고요. 또 방역이나 소독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관내 확진 환자의 전원에 대해서 이제 입원과 이제 이런 격리들에 대해서도 지금 진중하게 지금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민간 의료기관을 또 4개를 또 확충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공보위도 어제 24명을 또 확보해서 또 각 조사와 그리고 네. 대비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공보위들이 거의 투입된 거죠. 그렇죠. 네. 대구 시내 풍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한산합니다. 네. 시내 거리 모습 보면 보시면 지금 동성로나 서문시장이나 지금 저곳이 아주 사람이 많아야 될 시간의 그러니까요. 풍경입니다. 네. 근데 말 그대로 지금 사람은 없고 주변에 건물이나
그 상품들밖에 네, 보이지가 않죠. 김광석 여기 김광석 거리입니다. 골목인데 여기 지금 지하철에도 여기가 사람이 심야가 아니고요. 네. 출퇴근 시간입니다. 아 출근길이라고 네, 합니다. 네. 그런데 출근 시간에 저 네. 정도 지금 자리가 텅텅 비어 있을 정도로 네. 그 정도로 이제 대구 시민들이 많은 서문시장이고요. 예, 네.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제 그 아예 의사분들께 문 닫는 거예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 개인위생 철저히 하고 마스크 네. 잘 쓰고 하면 사실 그렇게 감염 위험이 높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신천지 대구 교회 측에서 확 지금 폭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너무 지나친 공포심까지는 네. 안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당부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진 마저 볼까요? 네. 경찰에서 나온 사진인데 저도 이 영상 봤어요. 어떤 여성이 확진자다, 감염되다 뭐 이런 동영상이 돌고 있는데요. 다 가짜였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저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어제 저도 SNS에 쿠팡에서 대구 지역은 배송을 안 해준다더라. 내가 사진이 있군요. 네. 주문을 해봤더니 대구로 넣었더니 다 품절됐다고 해서 이걸 부산으로 주문 지역을 바꿔봤더니 배송된다고 하고 품절도 아니더라 했더니 그 오해더군요. 네, 사실 저게 지금 현 시점에서 대구 지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바깥에 나오질 않잖아요. 아까 영상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럼 대부분 저렇게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문 폭주하게 되니까 이제 배송이 계속 지연되는 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만큼 지금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외출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삼가고 네. 계신다는 건 방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시는 분 집이 대구고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대구 계시니까 서울 좀 올라와 계세요 전화드렸더니 이미 장 다 봐놨고 혹시 모르니까 절대 나가면 안 된다 해서 우리 이제 집 밖에 안 나간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시민의식이 대단합니다 진짜. 대구 경북의 시민분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네, 뭐 방금 앞서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개인위생 수칙을 뭐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당연히 손 씻기하고 뭐 마스크 착용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대구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환자의 동선이나 추가되는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신 감염병 정보에 대해서 숙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또 그 같은 동선에 또 방문을 하거나 네. 또 위험 지역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네. 지나갔던 장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둬야 나중에 본인이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었을 때 그 네. 동선에 있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숙지해 두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대 감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독 군인 감염이 며칠 사이에, 하루 사이에 많아졌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저 해군잔병은 제주도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일에 18일까지 대구에 방문하고 돌아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도 병원에 격리가 된 거고요. 특히 두 번째 공군 중위는 계룡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기는 사실 6해군 3군이 모두 다 본부가 우리 직결되어 있는 군의 심장 같은 곳이잖아요. 네,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분이 일단 시험 출제를 위해서 가서 합숙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이 이제 시험 출제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 파견이 나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남 육군 대위 같은 경우 충북 준평 출신인데요. 16일에 대구를 방문해서 일단 이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접촉을 네.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지금 네. 격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의 대구 경북 지역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서울의 경우에 감염 경로가 불투명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질본이 퍼즐을 많이 맞췄던데요. 저희가 네, 그래픽 맞습니다. 준비했는데 이것보다 더 상황이 진전된 것 같아요. 네. 그래픽 보면서 박광식 기자 설명 네, 그렇게 듣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네. 저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그 한일관에서 식사했던 그분입니다. 맞습니다. 여섯 번째 환자는 그 식사했던 분이고요. 네. 여섯 번째 환자가 다녔던 그 명륜교회에서 네. 그 83번째 환자분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숫자로 써져 있는 저 환자들이 확진자분들이 어디서 감염됐는지가 그렇죠. 나온 겁니다.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다 같이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같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29번째 환자는 기억하실 겁니다. 종로에서 처음 이제 확진이 돼서 그 부인까지 같이 확진이 돼서 감염 경로를 잘 몰랐던 분인데 네.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29번째, 56번째, 그리고 136번째 환자분이 다 종로 노인 복지관이라는 네, 종합복지관의 공통점을 발견한 겁니다. 네. 그리고 30번째 환자, 저희가 30번째 환자 도대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몰랐는데 29번째하고 네. 거기 이제 29번째 환자의 가족이시고요.
결국 이것도 보면은 6번째 환자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6번째는 또 3번째 환자로부터 그렇습니다. 시작됐고 네. 3번째 환자는 또 우한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이 집단 감염의 사례는 역학조사가 그래도 완결이 됐다. 퍼즐이 맞춰진 퍼즐이 겁니다. 맞춰진 겁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건 네, 그 퍼즐이 맞춰져야 우리가 이제 방역을 할 수 있고 검역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국민 안심병원 만들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병원들이 어저께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응급실이 폐쇄되고 결국 우리가 아직 의심 단계에서 네. 이렇게 환자분들이 돌아다녔을 때 결국 다녀갔던 병원이 다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안심할 수 있는 코로나19가 없는 안심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런 환자분들이 가지 않는 그 가능성이 낮은 환자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 안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변진석 기자의 리포트 말고요. 그 다음 그래픽이 준비되면 코로나19에 지금까지 나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감염자들을 치료해온 우리 전문의들이 그동안의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걸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네, 그래픽 잠깐 볼 수 있습니까? 보면서 박광식 기자의 설명 듣겠습니다. 네, 어저께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그렇죠. 의사분들이죠. 그래서 좀 네. 객관적인 정보다. 네. 그래서 초기 증상은 미미하고 감기 몸살로 오인할 수 있을 정도다. 네. 그리고 폐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며 또 폐렴이 더 심하게 그러니까 저기 처음 증상이 미비하고 고열도 나지 않으니까 이때 돌아다니면서 감염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다는 겁니다. 증상이 약해도. 증상이 약한 상태니까 본인은 건강한 줄 알고 네. 사회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전파는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무증상에서 이 감염도 과학적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발병 치사율을 따져보니까 0.02에서 0.2% 정도인데 겨울 독감 치사율에 비해서는 한 4배 정도 높다. 네. 그래서 전파력이 하지만 당초 알려진 치사율보다는 그게 한 2% 넘는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그렇죠. 안에서는 매우 낮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거는 중국 네. 후베이성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2%고요. 그러니까 네. 거긴 폐렴 환자도 좀 많이 발생하고 의료 네. 시스템도 붕괴된 상태에서 2%인데 네. 그 코로나19 확진자 전체 그냥 일반 가벼운 증상까지 확진자를 분모로 뒀을 때는 네. 저렇게 치사율은 낮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인구의 수가 어느 정도 그 범위가 커지면 사망자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경계해야 된다고 어저께 오명동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 검역 당국에 대한 응원도 이어지고 있던데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도 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을 거예요. 우주 최고였어요. 네. 하라는 대로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네. 쓰고 할게요. 손 고마워요. 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네,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또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나 쉽지만 쌓아가는 것은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 최전선에서 가장 고된 노력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마음 깊이 응원합니다. 네. 또 진짜 역대급 정부와 질본 본부장입니다. 자꾸 거짓말하고 협조 안 하니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사실 이번에 굉장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저렇게 지금 애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지만 박 기자, 제가 매일 지금 이 질문 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발열 증상이 있거나 기침 증상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뭐 해외 여행력도 없고 확진자하고 접촉한 적도 없는데 열이 난다. 그리고 37.5도 이상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 그러면 1339에 선별진료 보건소에 연락을 해보시고요. 근데 고열은 아닙니다. 근데 살짝 몸살 기운이 있다. 그리고 뭔가 좀 두통도 있다. 뭐 이런 비정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좀 집에서 좀 본인이 자가 스스로 격리를 좀 하면서 한 3, 4일을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열제도 먹어보고 그래도 3, 4일 뒤에 발열이 난다. 그럼 그때 또 1339에 연락을 해서 마스크를 쓰고 안내대로 이동을 하는 게 가장 지금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박광식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